자, 이 상황에서 야당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와 무관하게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데 헌법 위배 사항도 너무 많고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서 헌법 위배 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된다.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썩은 감자를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된다라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경 변호사님, 사실 야당 내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좀 갸웃하다,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하는 의원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보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도부는 일단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는 그 선고 일정들이 잡혀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정의 가능성도 또 높기 때문에 네.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아직 이제 27일 이후에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고요. 민주당 안에서 의원총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냥 당연히 지금까지 입장처럼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되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는데 탄핵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불안정 또 걱정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좀 이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불임명 상태에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의 사유는 충분히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런 네네. 원칙론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는 추가적인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본회의 일정 중도 있어야 되고요. 속도 조절은 가능한 여지가 있다. 그렇죠. 아직 뭐 발의만 돼 있을 뿐이지 네. 본회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강조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의 지금 행위의 위헌 위법성이 명백하고 탄핵 소추사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강조를 하고 최상목 대행으로 하여금 여전히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 다시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헌 위법 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지 말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한 그 발언이 아직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아니, 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어요. 만인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지금 행사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맥 치고 다닌다는데. 네. 자, 뜨면인데 이게 똑바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치고 앞뒤로 이렇게. 뒤로, 바로 앞에. 그렇지. 이제 좀
어쨌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21일 국회 본청 비공개 최고위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라라는 걱정의 발언이었다. 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게 걱정의 발언이었을까요? 협박의 발언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 한동훈 전 대표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손발을 묶으려 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해외 토픽감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 내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재선 의원 몇 분을 제가 좀 취재해봤던데 그분들은 당 지도부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어이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저에게 표명을 했어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4분 뒤면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앞서 이제 주진호 의원 얘기했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문제 삼았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권한도 없어지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게 되는 거라 탄핵을 한다 한들 이 실익이 없다라는 우려를 저에게 얘기한 분도 꽤 있었는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누가 누구 보고 무능하다고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최상목 대통령 대대행이 안쓰럽기까지 해요. 1인 3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부총리만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총리 나아가서 대통령 역할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3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오죽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떡 맺힐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요. 이거는 실익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누구 만났습니까? 뭐 누구 유발 하라리 만나가지고 K 엔비디아 뭐 이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 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나라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합니까? 경제부총리가 탄핵된 게 아니고요.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제 체감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탄핵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왜 최상목을 비난합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누구 책임인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책임이거든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지금보다 지난주에 하거나 지지난주에 했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마은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요. 각하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 나왔으면 정계선부터 다 각하가 정답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정계선 재판관 같은 사람은 사법시험 수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하가 되면 지금 누가 문제가 되느냐. 정계선 조한창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마은혁을 임명한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기는 헌법재판소의 문제이지 그게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형법 91조에 뭘 규정하고 있느냐 국헌문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국헌문란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압적으로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국헌문란인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30번이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민주당의 저와 같은 줄탄핵은요. 오히려 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입장을 마치고 주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낭독하기 시작할 겁니다. 헌재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대거 가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 선고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거에 갸우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4선 의원, 한덕수 돌아오면 의미 없어지는데 3선 의원, A, 한윤 결과 나오면 모든 이슈 다 흡수, 뭔가 이득인지 당최 모르겠다.
삼선 의원 B, 지난 19일 의원총회 당시 40% 정도의 참수자들이 반대한 바 있다라고 갸우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 안팎의 반응도 나옵니다. 김두관 전 지사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자, 먼저 김두관 전 지사. 이번 탄핵은 한독수의 복귀가 예상되는 시점에 한독수 복귀를 예상하시는군요. 실익도 없고 탄핵 이후 압도적 대선 승리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번엔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이기도 하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킨다. 이미 지난 탄핵권은 줄줄이 기각돼 부적적 여론이 높다라고 김부겸 전 총리도 반대했습니다.